안녕하세요. 오늘은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성폭력으로부터 너와 나를 지키기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은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게 성폭력인지 또 성폭력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금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또 그게 정말 성폭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런 성폭력을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하면서 왜 IQ 테스트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5초 정도 생각하시면서 다른 그림 하나 찾아주십시오. 자,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나옵니다. 자, 어떤 그림이 유독히 달라 보이나요? 어떤 분들은 2번이라고 말씀하세요. 테두리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2번이 유독히 없네. 또 어떤 분들은 3번 모양이라는 기준에서 보니까 3번이 유독히 다르네. 어떤 분들은 색깔이라는 기준에서 보니까 4번이다. 또 어떤 분들은 크기라는 기준에서 보니까 5번이 유독히 작아서 달라 보인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거지만 내가 피해자일 수도 또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여성이고 내가 남성이고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꼭 나만 맞다는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큰 주제가 성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폭력은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법에 되어 있는 용어를 갖고 와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이해 볼게요.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적 결정권은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인이시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성적 결정권을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라고 협박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침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그게 또 범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개념 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또 여기는 보니까 강간, 추행, 성희롱 같이 모든 신체적으로 나를 만지거나 언어적으로 나에게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성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접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동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좋아요 라고 하면 그건 동의한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좋아요 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신체를 만지거나 언어적으로 희롱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동의가 어떤 의미에서 저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나라는 그런 서로의 다른 점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는 상대방으로부터 말로서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동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가해자분들을 제가 만나면 저는 저 친구로부터 동의 받았어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 피해 여성이라고 말하는 분이
나 좋아요, 나 여기 만져도 돼요, 나 오늘 성관계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그렇게는 말 안 했고 그냥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로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건 동의를 얻은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든 고개를 푹 숙였다는 의미는 상대방은 그 시간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도중인데 다른 상대방은 그거를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의라는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것 같고 다 보고 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를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If you're still struggling with consent, just imagine instead of initiating sex, you're making them a cup of tea.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 go, oh my God, fuck yes, I would fucking love a cup of tea, thank you. Then you know they want a cup of tea. If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re like, I'm not really sure. Then you could make them a cup of tea, or not, but be aware they might not drink it. And if they don't drink it, then,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don't make them drink it. Just because you made it doesn't mean you are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 say no thank you, then don't make them tea. At all. Just don't make them tea. Don't make them drink tea. Don't get annoyed at them for not wanting tea. They just don't want tea, okay? They might say, yes, please, that's kind of you. And then when the tea arrives, they actually don't want the tea at all. Sure, that's kind of annoying as you've gone to all the effort of making the tea, but they remain under no obligation to drink the tea. They did want tea, now they don't. Some people change their mind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And it's okay for people to change their mind. And you are still not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re unconscious, don't make them tea.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And they can't answer the question, do you want tea? Because they're unconscious. Okay, maybe they were conscious when you asked them if they wanted tea. And they said yes. But in the time it took you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they are now unconscious. You should just put the tea down. Make sure the unconscious person is safe.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again. Don't make them drink the tea. They said yes then, sure, but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If someone said yes to tea, started drinking it, and then passed out before they'd finished it, don't keep on pouring it down their throat. Take the tea away. Make sure they're safe, because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Trust me on this. If someone said yes to tea around your house last Saturday, that doesn't mean they want you to make them tea all the time. They don't want you to come around to their place unexpectedly and make them tea and force them to drink i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week. Or to wake up to find you pouring tea down their throa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night. But if you can understand how completely ludicrous it is to force people to have tea when they don't want tea, and you're able to understand when people don't want tea, then how hard is it to understand it when it comes to sex? Whether it's tea or sex, consent is everything. And on that note, I'm going to go make myself a cup of tea. 여러분이 영상을 다 보셨죠? 한글 자막이 있어서 쉽게는 이해되셨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면 여기 나왔죠? 섹스는 차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오늘은 이 사람이 차를 마시고 싶어서 네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또 차를 대접할 때는 묻지 않습니까? 차 마실래요? 이 사람은 그날은 기분 따라서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사귀는 데이트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스킨십하고 섹스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오늘은 내가 다른 기분 안 좋은 일도 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하겠지. 그 사람한테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의를 받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도 차를 마시다 나왔지만 이 사람이 차 마실래요 말았는데 아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는 뭡니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라고 막 억지로 붙진 않지 않습니까?
자, 성관계도 똑같다고 얘기해요. 조금 전까지는 이 사람이 할게요. 우리 같이 성관계 해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한 30분 지나고 나서 서로 얘기하는 도중에 나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잠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잠든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니면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30분 동안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그 상대방이 싫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하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내 좋아요, 기꺼이 내가 당신과 키스하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섹스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폭력 그러면 강간, 상대방의 성기가 대부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강간도 있지만 우리가 법률상에는 준강간이라 해서 성기가 삽입되진 않았지만 손가락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내 성기를 너의 입으로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것도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협박이라든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를 몰아서 나에게 강요를 한다면 이것 또한 성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성추행은 주로 여기 나오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는 경우, 그리고 뒤에서 껴안거나 내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나는 그런 의미 없었어요. 가다가 그냥 부딪혔어요. 가다가 그냥 스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성폭력했다고 얘기해요 라고 하시는데, 자, 그 당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그냥 슬쩍 나를 만질 목적으로 만졌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부러는 아니지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치면서 만진 거구나 라는 것은 당하는 피해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일도 모두 다가 육체적 성추행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적인 거는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사이즈를 묻는 행위도 우리가 언어적인 성희롱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활동보조員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오늘 하루 종일 나 휠체어 밀어주고 참 고맙단 말이에요. 행사에서. 그러면 선생님 오늘 나 휠체어 하루 종일 밀어주신다고 고생하셨죠?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칭찬하신다고 아이고 행동이 예쁜 사람이 얼굴도 예쁘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쁘다고 말하면 모든 여성들은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은 거지 예쁘다는 말, 특히 섹시하다는 말 이런 말로 칭찬을 하시는데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섹시하다는 말은 어떤 여성들은 좋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여성들은 그 말을 성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 섹시하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묻고 칭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말들은 굳이 칭찬의 말로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면 구체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외모를 평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 또한 조심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적인 경험을 묻는 거. 이 남자친구 몇 년 사귀었노? 그것 또한 묻지 마셔야 되지만 그럼 남자친구하고 어디까지 가봤노? 묻는다든가 이런 질문 또한 언어적인 성희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시고 뒤풀이 장소 등에서 옆에 여성 동료들을 앉혀놓고 야, 내한테 술 한 잔만 줘봐라 라든가 이렇게 강요하시는 행동도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쁘다는 둥, 몸매가 어떻다는 둥, 치마가 어떻다는 둥 이런 말로 칭찬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고 또 재밌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재밌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지 당하는 피해자들은 결코 재미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즘 와서 또 여러분들을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잖아요. 뭐 페이스북을 하시고 인스타그램 하시고 카카오스토리 많이 하세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평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 누구씨 뭐 우리 인사하며 지내요. 여러분도 보면 뭐 이런 사람 하나 알아서 나쁠 거 없지 서로 대화를 며칠 주고받으세요.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자기 성기 그림을 팍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때부터 이상한 말 합니다. 야, 니 내 성기 그림 봤잖아. 성기 봤잖아. 그럼 니도 니 사진 보여줘.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너 봤으니까 너도 나 보여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저 사람 걸 성기를 봤으면서 내 성기 아니면 내 가슴 사진 안 보여주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린다든가. 이것도 뭡니까?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음란행위고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데 뭐 글,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댓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올린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뭐 통신 매체도 똑같은 의미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네 성기 사진 찍어.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보내. 자기는 안 보내면서 이렇게 강요해서 내가 보내야 되나? 그럼 저 형이 아니면 저 뭐 아는 사람이 말로서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협박을 해서 보내게 만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음란행위고 성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너 요즘 그런 일도 있어요. 자, 너 얼굴 사진 하나 보내봐. 얼굴 사진 보내면서 이걸로 다른 뭐 야한 여자 사진, 몸 사진 이런 걸로 합성해서 너 나 또 다른 사진 안 보내면 이거 다 퍼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행동도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성폭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또 우리 새롭게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것도 성폭력인가 해서 드러나는 성폭력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는 사람, 나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요, 목사님이라든가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와, 정말 저분 말씀에 내가 너무 따뜻하게 감명받았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말들 또 그 사람이 하시는 말들이 굉장히 여러분 귀에 솔깃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또 그렇잖아요. 한번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되면 계속 끝없이 막 믿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상반신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너 얼굴 사진 한번 보여줘. 셀카 찍어 보내줘. 셀카 여러분 뭐 그 정도야 이러면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너 화장실 가서 위에 속옷 입은 모습 보여줘. 여러분 긴가민가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데 또 여러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너 그러면 다 벗고 사진 한 장만 보내줘. 너를 생각하면서 볼게. 이런 말로 여러분들한테 점점 더 과한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피해자들 저희들이 만나보면 본인이 저 사람이 나를 뭐 크게 협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장, 두 장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폭력 피해자 맞나? 본인도 헷갈려 하세요. 근데 그것 또한 뭡니까?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분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또 성폭력이라고 못 느꼈으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사진을 보내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했다면 그것 또한 그루밍 성폭력이라 해서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더 나아가서 친하거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또 뭐 교육도 받으시고 하겠지만 그런 직장 안에서도 상사가 뭐 밑에 있는 직원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참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말을 하기에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용기가 필요한 행위기는 맞지만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폭력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한번 본 사람, 이렇게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통계를 보니까요, 아니래요. 오히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율이 더 74% 정도 된대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자, 특히나 가족 안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면 더욱더 말을 못하는 건 맞아요. 자, 그렇지만 이것 또한 내가 신고를 하고 드러내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꼭 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또 밤늦게까지 술 먹는 거는 동의 아닌가? 자, 여러분들이 주로 선생님 나 성폭력 당했어요. 근데 나도 잘못 있어요. 어떤 잘못 있어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내가 술자리에서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생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성폭력을 당할 만한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폭력의 원인은 술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마셨다고 그 이유가 성폭력을 당할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나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희롱을 하면서 그냥 했을 때보다는 내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어요. 술을 마셔서 그랬지 나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 조금 형을 감안해 주거나 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봐준다고 할까요? 오히려 그런 편이 많아요. 그래서 결코 성희롱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임 같은 데서는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본인이 드실 수 있는 술의 양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드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또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이것 또한 뭡니까?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변명일 뿐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여름을 좀 지나서 옷을 길게 입지만 우리가 반팔을 입고 우리가 여기 민소매트를 입는 게 누구로 하여금 나를 만져도 된다는 표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저 피해자가 옷을 너무 짧게 입어서 그래서 내가 그만 그래 버렸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를 만져보고 또 그런 여자를 보고 내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남자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라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뭐 짧은 옷 아니면 잘생긴 남자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그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인 거지 가서 내가 안아보거나 내가 만져보거나 하는 것은 범죄인입니다. 그죠? 자, 여기 나오죠. 성폭력의 원인은 야한 옷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유로도 피해자에게 너가 이런 이유로 성폭력을 당해라고 우리가 이유를 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다 보면 이런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서로가 싸우셨어요. 두 분이. 그러면 한 분이 멍이 들고 이러면
물론 상처는 남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남지만 멍이 가시면서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나면 조금은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성폭력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걸 들어보면 물론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 그게 더 나아가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또 만나볼 수 있고, 또 드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못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먹고 막 토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울 많이 하시고 또 그 상황에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어떤 분은 본인이 들어가는 집 골목에서 성폭력을 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골목을 아예 못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사를 가시고 하셔서도 어두컴컴한 골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분이 못 가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골목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에 가려면 골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걸로 계속 본인이 자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밤에 집에 가기 힘들면 낮에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대부분 회사도 빨리, 그것도 빨리가 아니고 뭐 한 4시, 3시 대가 마치는 직장, 그럼 아르바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찾으시게 된다든가, 그리고 또 괜히 본인을 가해했던 그 남성 또래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뛰고 말을 못 끝낸다든가 이런 것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성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신체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계속 성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잡았던 뭐 가슴이나 이런 쪽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벌겋게 될 정도로 씻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내가 힘들다는 거를 그 성폭력을 당한 그때뿐만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의 힘듦을 표시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그 순간에 본인이 잠시의 쾌락 때문에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당하는 피해자는 뭡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사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잠시의 쾌락 때문에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 동료 상담원들이시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피해자분들이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네 무슨 일 있었다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확인해요. 야, 네 무슨 일 있었다며? 이렇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 안 할 때는 본인도 지금 복잡해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먼저 너 무슨 일 있었다며? 이렇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거 너무 예민한 거 아이가? 그건 성폭력 아니다 아이가? 글쎄요, 그런 성폭력이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동료 상담원으로서 들어주시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니가?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게 바로 성폭력이잖아. 네 정말 신고 안 할 거가? 진짜 안 할 거가? 그분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물론 본인도 머리로는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고 또 지금 힘듦이 먼저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재촉하면서 빨리 신고해라 이렇게 재촉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조금 더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야, 왜 뒤늦게 신고한다는 건데? 그게 언제 일인데 니 지금 와서 왜 신고하노? 이 말 또한 뭡니까?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은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겨우 용기 내어서 신고하려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왜 이제 신고하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잘 생각해라. 신고했다 니만 힘들어진대. 물론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또 이게 사건으로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 것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미뤄 짐작해서 니 그거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피해자가 겨우 이제 결심했는데 그게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만나서 사과받는 건 어때? 지금 그 피해자는 가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직접 만나라? 이거는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사과받는 것 어때? 이것 또한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나 그 사람 만나서 왜 그랬는지 사과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좀 조심하지 그랬노.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피해자에게 니 탓이야 라고 말씀을 안 하셨고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해자가 받는 것은 뭡니까? 내 책임이 크구나. 저 사람도 동료 상담원인 저 사람도 나에게 조심하지 그랬노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더 심리적인 위축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거는 그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글쎄요 여러분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을 가해한 가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럼 무슨 말 해야 되노? 우리가 동료 상담원인데 이런 말들 조심하라 그러면 일단은 피해 여성이 제가 여성이라 해서 조금 그렇지만 여성이 많아서 제가 피해 여성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피해자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었어.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아니면 그래서 지금 고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들어주십시오. 듣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담에서 일단 들으시고 그 피해자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현재 곧 여러분들이 사건을 들을 당시에 피해자가 하고 싶다는 대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나 이거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전문기관에 알려서 이거 나 법적으로 저 사람 처벌받는 거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중간의 역할로 센터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 여러분들 볼 때는 너무 작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을 원하면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만 유의해서 꼭 상담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피해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여기 제가 쭉 적어놨지만 한번 사건 정황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자가 뭘 원하는지 현재 시점에서 뭘 원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 상담을 해보자 아니면 센터에 알리자 아니면 전문기관에 알리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지? 전문기관에 먼저 갈까? 아니면 센터 선생님들한테 먼저 말할까? 여러분들이 우선 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뭡니까? 그럼 니는 어떻게 요구하는데? 자, 네가 이거 사건을 안 하겠다면 가해자인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이 센터에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 혹이라도 마주치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 저 사람이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센터를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완전 개입하기보다는 센터의 선생님들, 전문기관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개입하셔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 뭡니까? 예, 우리가 아까 순위를 매겼던 그 방법대로 사건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이거 성폭력 맞나요? 안 맞나요? 그거 여러분들이 굳이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또한 물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사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것 또한 뭡니까? 예, 전문기관이나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해자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이용을 좀 덜 했으면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고 한 3개월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속된 공간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 여기 안에는 있는지 여러분들이 피플퍼스트 안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혹이라도 그런 기구들이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안이 너무 크고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도 처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소와 함께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내가 피해받은 부분을 달라라고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혹여라도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뭐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일단 보여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피플퍼스를 통해서라도 모임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끼리 많이 못 만나시지만 연대라든가 모임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가 있는 뭐 이주 쪽이나 여성 쪽에도 우리가 집회라든가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것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야, 누구야? 이런 말보다는 누구 씨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담패설. 음담패설이 야한 농담 같은 거예요. 이런 농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위기 좋으라고 그런 농담해요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분위기는 본인만 좋은 거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는 농담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모라든가 니 너무 오늘 예뻐졌네.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사생활에 대해서 요즘 남자 생겼나? 요즘 여자 생겼나? 이런 지나친 간섭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휠체어로 움직인다든가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거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실수로 부딪혔구나 압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부딪혔구나 그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여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뭔가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신체를 만졌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뭡니까? 저 사람이 상대방이 거부하신다면 즉각 중단하시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 정도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제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음주, 내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뭐 본래 정신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데라는 게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이런 쪽에서도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외치시는 구호 중에서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서는 장애인 차별하고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앞에서도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라고 외치셨으면 뒤돌아서서 내 동료인 여성도 차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로 남성도 차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서로가 평등한 그 평등이라는 게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평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도 이런 사건 때문에 움츠러든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내가 내 자유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장애 평등이 또 여성 평등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